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바로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특히나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던 티칼과 코판이라는 거대한 도시들이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대한 건축물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사건의 원인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마야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무려 3000년 넘게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되고 찬란한 문명이에요. 특히나 고전기라고 불리는 서기 250년부터 900년까지는 황금기였죠. 이때 티칼, 코판 같은 도시들은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서울이나 뉴욕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단순히 규모만 컸던 게 아니에요. 마야인들은 천문학, 수학, 예술, 건축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특히 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복잡한 달력을 만들었던 건 정말 놀랍죠.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는 기술도 어마어마했고요. 마치 고대의 슈퍼스타 문명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마야 문명, 특히 티칼과 코판 같은 대도시들이 왜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예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잠적한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온갖 가설들이 난무했죠. 외계인이 데려갔다는 엉뚱한 이야기부터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혹은 다른 문명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추측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마치 범인 없는 살인 사건처럼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유력한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사건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극심한 가뭄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가뭄이 아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가뭄이었던 거죠. 마야 문명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였어요. 특히 옥수수가 주식이자 경제의 기반이었죠. 그런데 기록적인 가뭄이 몇 차례 혹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물 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마야인들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고학자들이 고대 호수의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당시 마야 지역의 강수량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 농작물은 당연히 말라 죽었겠죠. 식량 부족은 곧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 과도한 인구 증가와 환경 파괴라는 문제도 심각했어요. 마야 문명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시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 숲을 마구 베어내고 땅을 개간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숲이 사라지면 토양이 황폐해지고 비가 올 때 흙이 쓸려 내려가서 하천이 막히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숲이 사라지면 비구름을 만드는 수증기 발생량도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가뭄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까요? 고대 마야인들도 자신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또한 정치적 불안정과 전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도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때로는 전쟁도 벌어졌어요. 특히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내부적인 불만이 커지고 지도자들은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물론 전쟁 자체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약해진 사회를 더욱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굶주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라면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도 혹은 약탈을 일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티칼과 코판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먼저 수백 년간 이어진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굶주리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요. 도시마다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지도자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죠. 동시에 과거의 무분별한 환경 개발로 인해 땅은 메말라가고 비는 더욱 귀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쳐있는 도시는 버텨낼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람들은 살던 곳을 떠나 더 나은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거대했던 도시들은 점차 폐허가 되고 숲에 뒤덮여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거죠. 정말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도 환경에 대한 무지나 과욕은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마야 문명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야 문명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다가는 우리 역시 마야 문명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오늘 마야 문명, 티칼과 코판의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재미있는 가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